자, 이제 시그마는 이제 꼭 기억해야 될 성질 요거 두 가지랑 이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는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시그마는 이제 1부터 n까지 AK. 그래서 여기 일반항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되게 편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OK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일반항의 모양인 거예요. 그렇죠? 일반항의 모양.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좀 어렵게 내면 여기 뭐 SK 플러스 AK 뭐 이런 것도 막 쓸 수 있어요. 이게 일반항의 모양이에요. 되게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AN의 일반항이 아니라 뭐 이제 BN, BK 이렇게 어떤 새로운 항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집어넣어 보면 2 더하기 2를 집어넣어 보면 10에서 3 빼니까 7. 3을 집어넣어 보면 15에서 3을 빼는 거니까 1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합을 구할 수 있어요. 요것도 이제 만약에 집어넣어 보면 S1 더하기 A1 여기 첫째 2를 집어넣으면 S2 더하기 A2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걸 더 굳이 쓴다면 요거는 A1이니까 A1 더하기 A1이 될 거고, 요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다시 또 A2가 있는 거예요. 그치? 왜냐면 여기 S2가 A1 더하기 A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어떤 새로운 SN이라고 놓고 여기서 뭐를 빼면 SN-1을 빼면 그러면 이제 요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랑 SN이랑 실제로 똑같냐? 사실은 똑같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면 맨 처음에는 같은 걸로 만들었는데 시그마의 의미는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도. 그렇죠. 그럼 요거는 2항부터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모양새가 꼭 1항부터가 아니어도 되죠. 중간부터 이렇게 10항부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식을 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항부터 n항까지는 이 규칙을 따르는데 1항부터 9항까지는 어떤 규칙을 따르는지 정의를 안 해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된 개념이에요. 확장된 개념. SN이랑 이거랑은 같은데 이걸 확장시키면 이제 조금 다른 의미가 생긴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좀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하면 되고, 여러분이 이제 꼭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세 가지의 공식이에요. 요거는 정말 꼭 외워놔야 돼. 이게 선생님이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외워놓으셔야 돼. 이제 K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런 식인데 4 집어넣으면 4 더하기 해서 쭉 해서 n까지 더하기. 요걸 외우는 게 아니라 요 결과를 외워야죠. 시그마 K는 얼마예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1부터 시작하는 거, 그지? 1부터 시작하는 시그마 K는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외워놔요. 이해했죠? 책에 나와 있나?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뭐 굉장히 많네. 14개지. 숙제가 너무 많아지는데.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K 제곱. 그럼 요거는 1 집어넣으면 1제곱, 2제곱, 3제곱 요런 것들의 합인데 n제곱까지. 요걸 좀 많이 외워놓은 사람들이 조금 도움이 되면 돼요. 기본적으로 외울 건 3개. K제곱은 어떻게 돼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거는 거의 안 나오기는 해요. 시그마 K 세제곱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그렇지? 요건 잘 나오지는 않아요. 요거는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알아놓나야죠. 책에도 나와 있어요. 요건 요거 K를 곱한 거 2분의 n 플러스 1. 요거의 전체 제곱이에요. 외울 건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첫 번째 거.
등차 수열은 그냥 합에 대한 공식을 알아서 풀 수 있지만 등차 수열은 이걸로도 다 풀려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요 안에서 다 풀려. 요건 언제 풀리냐면 등차 수열을 합하면 2차식이 되거든. 등차 수열의 합은 2차식이 나와요. 2차식, 그러니까 합을 또 더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지금 없는 게 뭐 있어? 등비수열. 그럼 등비수열은 어떻게 해? 등비수열은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아래 k n-1제곱 이런 거. 그치? 이거 등비수열이잖아, 그치? 등비수열은 그냥 우리가 배웠던 식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그냥 이걸로 풀어야 돼. 그냥 이건 따로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조금 외워뒀으면 하는 식이 뭐가 있냐면 이건 그냥 여러분이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뭐 이런 거 하듯이 근해 공식 하듯이 조금 알아둬야 될 게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이렇게. 이거 뭐의 합이라고 하냐면 홀수의 합이죠. 홀수의 합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합. 알았지? 그러니까 반드시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합이니까 이걸 만약에 시그마로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결과는 알아두세요. 그냥 이거는 n제곱이에요.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이거 증명하면 되게 간단하게 증명해요. 1, 요거 그냥 사각형 하나 1이라고 합 3개짜리. 요거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1이죠. 여기다가 3을 더하면 주위에 3개를 이렇게 쌓을 수가 있어. 그럼 몇 개야? 2 곱하기 2의 제곱이죠? 네. 그 다음에 5개를 쌓으면 다시 테두리로 완전히 둘러쌀 수 있어. 3의 제곱. 7은 또 이거의 테두리를 다 둘러쌀 수 있어요. 4의 제곱. 그쵸? 그러니까 이건 n제곱이 돼요. 이거 자주 나와. 2n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짝수. 요거는 이제 이렇게 암기하세요. 2는 1 더하기 1이지? 네. 4는 3 더하기 1이지? 네. 6은 5 더하기 1이지? 네. 그러니까 아까 위에 있는 거에다가 하나씩 더 더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 부분을 다 더하면 n제곱이 나올 거고 밑에 거는 다 1을 더하는 거잖아. 네. 이게 n개 있지, 그지? 그래서 n제곱 더하기 n. 알았어요? 요걸 암기해 놓으면 뭐가 좋냐면 여러분이 이런 데 써먹는 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가 n제곱 더하기 n일 때 이렇게 나왔어. 아, 이거 볼 거 없이 a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이 결과가 n제곱 더하기 n이잖아. 아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항은 그냥 2n이에요. 알았어요? 이거 이제 sn에서 sn-1 빼서 구하는 건데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쉽게 그냥 2n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내는 게 여러분한테 좀 좋죠. 그래서 수열의 합을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해 놓으세요. 수열의 합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이제 하나 나오죠. 이게 이제 암기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분수예요. 얘는 정말 자주 나와. 부분분수. 부분분수는 뭐냐면 a 곱하기 b 분의 1은 이게 보통은 이제 1차식으로 되어 있을 때 많이 쓰기는 해요. 물론 2차식이어도 큰 문제는 없긴 한데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고 1차식일 때. 그럼 이제 이거는 b-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이거 외워놔야 돼? 알았죠? 이거 뭐 유도하는 것도 알려줄 수 있는데 유도하는 거 해봐야 사실은 암기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 에어컨 조금만 켰다가 요거 통분해보면 ab분의 b-a가 되고 그래서 그 앞에 b-a분의 1을 빼면 곱하면 요거랑 이거랑 약분되죠? 그래서 a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요거랑 이거랑 같아요. 알았죠?
그럼 이걸 이제 언제 쓰느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런 거 계산하라 그랬어.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더하기 뭐 이런 거 42분의 1을 더해봐 이렇게 계산. 그럼 이걸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지. 맞아요? 일일이 통분해서 계산해야 돼. 근데 이거를 잘 알면 요거는 1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 요거는 2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규칙을 찾는다는 건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규칙을 찾는다는 건 요 일반형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애를 n이라고 놓으면 그거보다 하나 더 큰 애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식은 다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n이 요건 1인 경우이고 요건 n이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 근데 요거는 부분 분수니까 요게 a고 요걸 a라고 놓고 요걸 b라고 놓으면 a 곱하기 b분의 1이지, 그지? 그러니까 b에서 a를 빼면 n 플러스 1에서 n을 빼면 1이에요. 1. 그래서 그냥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따로따로 쓰라는 거야. n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n 플러스 1. 그렇죠? 그럼 이 식은 이제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1 곱하기 2분의 1은 1 빼기 2분의 1로 바뀌는 거고 2 곱하기 3분의 1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는 거고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6분의 1 빼기 7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걸 계산하면 얘가 되고 얘가 계산하면 요거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째로 보면 굳이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네. 요거랑 요거랑 약분하면 되네. 요거 3분의 1 빼고 3분의 1 더한 거니까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면 결국은 뭐만 남냐면 1 빼기 7분의 1이 남죠. 그러니까 7분의 6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통분해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부분 분수죠. 그래서 시그마 이게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시그마는 놔두고 요거를 a라고 보고 곱하기니까 이걸 b라고 봐서 ak 플러스 1 빼기 ak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2이 돼서 이걸 더하기 시작하면 이제 요건 일정할 수 있고 요건 이제 등차 수열이면 일정하겠죠. 차이가 일정하니까 등차 수열. 그럼 요거는 이제 뭐 다 더하면 요건 이제 뭐 요걸 t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이제 p라고 놓으면 요 값을 p라고 놓으면 p라고 쓸 수 있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더하면 1 집어넣으면 a1항 빼기 1 a2항분의 2 2 집어넣으면 a2항분의 1 빼기 a3항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서 an항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항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뒤에 게 앞에 거랑 뒤에 게 앞에 거랑 뒤에 게 앞에 거랑 지워지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이렇게 남죠, 그죠? 이렇게 남으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p 곱하기 a1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항분의 이렇게 해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부분분수에서 합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리식, 무리식 같은 거. 무리식 같은 것도 통분하세요. 루트가 나오면 어떻게? 유리화시켜. 분모를 유리화시킬 필요 없어. 분자에 있으면 분자를 유리화시키고 분모에 있으면 분모를 유리화시키고 그러니까 있는 부분을 유리화시키면 문제가 훨씬 간단해져요. 자, 그래서 수열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첫 번째, 간단한 계산도 가능하면 계산하지 마세요. 1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나 이거 워낙 잘해.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은 6분의 1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는 거야. 그냥 계산하지 않는 게 좋아요. 계산은 뒤로
반드시 꼭 뒤로 하는 게 좋다 이런 규칙은 없어. 근데 계산을 조금 천천히 해놓는 것도 보기가 편해요. 계산을 좀 나중에 하는 게 그러니까 식을 그대로 다 써놓는 거야. 그럼 이게 왜 좋으냐? 이게 규칙을 찾는데 아주 심플해요. 계산이 되면 규칙이 안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계산을 좀 천천히 하세요. 알겠어요? 시그마가 나오면 계산을 이렇게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면 천천히 푸세요. 천천히 풀면 계산이 조금 천천히 보여요. 자, 수열의 합은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요건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이거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몰라도 되는데, 뭐 그냥 선생님 원래 수열의 합 수업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합시다. 수열의 합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혹시 이과로 갈 사람 있어요? 이과 수업 없어? 다 확통? 확통? 확통 재밌어요. 어쨌든 미적분까지 가면 이제 극한을 배우긴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들어가요. 하나하나 항을 보는 건 쉬워요. 근데 여러 개를 보는 건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야. 왜냐면 이게 합이 계속 이어져 있거든. 이 값이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야. 만약에 이걸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보면 이거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는 더하면 그 합에 계속 남아. 그래서 수열은 그냥 보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수열의 합이 조금 더 까다롭기는 해요. 근데 이 수열의 합이 그래서 뭐를 많이 구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구하는 이 식이 굉장히 유용한 거죠. 많이 쓰이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이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은 사실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열을 배우고 나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수열을 이름 있는 수열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조화 수열, 개차 수열 뭐 이런 것도 배웠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건 다 빠졌어. 여러분한테 어렵다고 해서 다 빠졌어. 그러니까 이름 있는 건 등차 수열, 등비 수열밖에 없어. 그리고서 이제 시그마를 배우면 시그마의 형태에 의해서 나오는 형태를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열은 이름이 없지만 굉장히 다양한 수열을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도록 하세요. 그리고 조금 차근차근 문제 풀어보면 수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기본 문제들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냥 13장까지 진도를 좀 뺐어요. 14장 유형 13 다음이 아마 마지막이지? 하나 남죠? 15 하나 남나요? 14, 15 수학제 그냥 그 다음에 누가 남아? 그 다음에 이제 극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가 조금 많을 수 있어서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숙제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귀납적 정의를 할 건데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씁시다. 신경을 써서 여러분한테 어려울지 몰라도 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투로 미적분가 아니라 수투로 넘어가 줄게요. 수투로 지금 수투는 진도 어디 나가죠? 적분? 너무 잘해서 선생님 수업이 별 필요 없는 거 아니야?